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하는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사실 국내 증시는 12월에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 탄핵, 계엄, 고환율, 많이 우려감이 있었던 12월이었죠. 자, 1월의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률 투자전략본부장께서 자리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산타랠리는 통상적으로 연말 마지막 5일, 연초 첫 이틀 통칭하는데 S&P 500 기준으로 한 1.3% 상승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어떨까 궁금한데요. 그 12월은 확실한 게 미국장과 국내장이 아주 엇갈렸다라는 것은 좀 확실히 느꼈을 겁니다. 단기적인 시선으로 연말, 연초, 국내외 좀 어떨까요? 네, 일단은 그 미국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요. 한국은 어느 정도 동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한국만의 리스크이자 기회가 그 핵심적인 변수 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업사이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나흘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어떤 큰 변화가 있기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펀더멘털적으로 돌아가서 한 세 가지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본다면 2,300 후반, 2,400 그다음에 고점은 2,500. 뭐 운 좋으면 2,500 초반 이 정도의 박스권으로 연말 연초를 보내고 맞이할 것 같습니다. 변수는 한 세 가지인데요.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지표, 정책, 어닝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지표라는 거는 매크로적인 지표를 얘기하는데요. 미국의 국채 수익률 4.5%에서 얼마나 올라가느냐 내려오느냐.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에 1,450원에서 얼마나 추가적으로 상승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고요. 그다음 정책은 1월 21일 날 취임을 앞둔 트럼프의 통상 정책,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에 과연 실질적으로 많은 썰이 아니고 어떻게 집행되느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느냐 이게 두 번째 거고요. 이걸 다 엎을 수 있는 건 실적이죠. 네. 실적에 대한 전망이 지금 다 휴가 가서 애널리스트들이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죠. 마이크론 실적 이후에 실적에 대한 전망은 뭐 한 최소한 삼성전자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다림. 그래서 지표, 정책, 어닝에 대해서 중립적인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이 중립을 뚫을 수 있는 제가 2,400, 2,500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백스박스를 연말 연초 지나가서 올라갈 수 있냐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슈죠. 우리나라 전국이 안정화되면서 뭐 항법 개정이라든지 주주 친화 정책이 다시 한번 가속화됐을 때 그 박스를 넘어갈 수 있는 추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과 미국의 디커플링에 대한 해결법 좀 듣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가장 해결해야 할 국내 시장의 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하게 업종별로 좀 해결법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대응 전략이 어떨 것인가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사실은 3분의 1에서 반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2차 전지는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그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수출 기업 중심의 그 코스피 구조상 어느 정도는 희석이 돼서 미국이 1% 변화될 때 우리가 0.7% 이상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건 현실이고요. 나머지 0.3%, 30%에 해당되는 이제 디커플링을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있겠죠. 그거를 최대화시키는 게 최고인데요. 그게 어저께 나온 것처럼 조선 방산 이런 겁니다. 조선은 미국 정책 수혜의 직접적인 미국 정책에 대한 수혜가 직접적으로 예상이 되고 동맹 국가하고의 협력이 없으면은 그 조선업이란 조선 그 정책이죠. 그거를 강화시키는 29년까지 그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뭐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이나 기타 업체 그 조선주들이 밸류에이션 상에서 그러니까 이익이 똑같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어서 PBR 2.5를 줬다. 근데 어느 순간에 27년 거를 해서 2.7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게 조선 쪽이고요. 근데 시가총액이 한조가 있으니까 방사는 어저께 나온 것처럼 미국이 나토 회원 국가들한테 기존의 2% 정도의 GDP 대비의 방위 산업 지출 그거에 대한 그 규모를 5%까지 높여라. 뭐 금방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압력이 한국의 그 방산 업체들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두 가지는 조선하고 방산은 구조적으로 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조선과 방산은 좀 당분간 대안이 되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만의 강점인 뭐 K-팝 포함해서 미디어, 특히 엔터 쪽이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은 어느 정도의 디커플링의 완화를 시도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만의 고유한 가장 큰 리스크인
이익의 리스크가 아닌 상법 개정이나 아니면 주주 환원 정책이 다시 한번 가속화되는 그러한 그 계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업종별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힌트가 되셨죠. 이제 조선과 방산, 그리고 이제 K 컨텐츠, 그리고 상법 개정, 아까 잠깐 그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만 상법 개정은 보수적인 대응이라고 주셨네요. 좀 다른 의견이신 건가요? 그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네. 빨리 될 수 있다고 자신을 무슨 근거로 할 수 있느냐. 토론 한번 했다고 해서 1월 달에 할 것이냐. 탄핵 정국이 얼마나 빨리 끝날 것이고 거기에 신경을 쓸 것이냐. 이런 여러 이해관계자의 그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그 로드맵이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칫 좀 보수적이라는 거는 네. 너무 기대를 너무 일찍 했다가 실망할까 봐 하는 말씀이고요. 방향은 맞는 거죠. 가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니까 우리 금투세도 그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타이밍을 좀 놓쳤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 상법 개정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 가시성이 완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뭐 그게 반영된다면 2,500이 아니고 2,700도 네. 무난하거나 가시에 들어올 수 있나 보는데 그렇군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아직은 잡히지 않고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방향성은 맞는데 괜히 너무 섣부른 기대로 김칫국을 마셨다가 좀 실망할까봐 그렇습니다. 타이밍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이슈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마이크론이 좀 실적이 정말 실망감이 좀 대단했죠. 조금 반도체가 흔들리는가 싶었는데 다행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국내장에서 줄줄이 흘러내렸다가 자 이번에 반도체 보조금 소식으로 반전을 꾀할까 좀 궁금한데요. 네. 반도체에 대한 이제 연초 분위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마이크론이 지난주 실적이 발표됐죠. 근데 일단은 마이크론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가이던스가 나빴죠. 이 가이던스가 나쁜 거에 대해서 반응이 마이크론 주가는 쇼킹했습니다. 16% 빠졌고 올라갔다가 다시 오늘도 다시 약간 빠지는데 마이크론 실적이 나쁜 건 삼성 하이닉스의 돌아오는 아직 4분기 실적도 발표 안 했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을 밟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긍정적이지 않고요. 마이크론이 한 15% 빠지면 한국 주식이 3% 빠지고 끝나지는 않죠. 그렇다고 10% 같이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조가 더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동행성을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좀 아쉽긴 하죠. 근데 한편 보면 말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마이크론은요. 마이크론을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이 얘네들 실적 나오고 가이던스에서 너무 게으르거나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 자체가 너무나 그 지나치게 높여놔서 김칫국 정도가 아니게 높여놨기 때문에 그 부메랑이라 보고요.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예측은 그 정도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낮춰지고 있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낮춰졌는데 우리 투자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애써 부인하거나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을 거야 설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마이크론이 확 빠지니까 우리도 그렇게 빠지는 거 아니야 싶어서 좀 많이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마이크론 실적과 가이던스가 안 좋은 건 부정적이지만 삼성 하이닉스가 그 정도로 계속 영향을 받을 거는 아니다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총매가 있어야 되는데 총매가 이제는 오늘은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도 오르고 예. 브로드컴도 오르고 그런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 보고요. 브로드컴이 좋았던 그런 것이 더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고 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수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장에 보조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는 사실상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설레발칠 것도 없을 거라 보고요. 그래서 실적 삼성전자가 첫 번째 주에 11월 초에 분기 실적을 잠정치로 나오는 게 계기가 돼서 다시 한번 싸다는 인식이 좀 올라가기를 바라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각각의 이슈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과연 언제서 멈출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요. 최악의 경우는 과거 흐름으로 왔을 때 우리 감산액이 나오기 전인 22년 9월 말에 49.2%니까 지금보다 한 1% 정도의 더 하락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게 언제까지도 빠질지 모르지만 HBM3의 12단 콜이 연초부터 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에 대한 그거하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하고의 힘겨루기 싸움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이 나옵니다. 1월 중에 나오는데 이제 바로 코앞이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대응 전략 좀 간단하게 굵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3,000원에서 61,000원 박스권인데 콜이 나기 전에는 6만 원 도달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적이 뭐 7조 정도 이하, 7조 간당. 한마디로 하이닉스보다 실적이 전체 실적이 안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면은 뭐 5만 원 이하로 바로 가거나 그런 일이 금방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5만 원 밑으로 간다는 얘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박스권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보는 사람한테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한테는 속도 조절에서는 급할 거 없다고 보고요. 하이닉스는 PER 개념으로서 마이크론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10배에서 11배면은 디스카운트 한 30% 정도를 하면은 하이닉스는 16만 원 초반에서 19만 원 가까이 요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뭘 사느냐? 사실은 이럴 때는 미국의 장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오늘도 마이크론이 안 올랐잖아요. 사실은 다른 게 오르고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하고 TSMC만 올랐어요. 네. 한국의 장비주, 낙폭 과대 장비주, HBM 관련되는 장비주 같은 거, 그다음에 브로드컴 관련되는 거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한미반도체라든지 테크윈이라든지 ISG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 밸류에이션 상으로 한미반도체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은 PER이 20배가 초반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ISG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죠. HBM 쪽의 가능성. 근데 ISG는 단기 실적, 4분기, 1분기가 썩 좋지는 않다는 점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아주 뭐 급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뭐 테크윙이나 ISC, 한미반도체 좀 많이 떨어졌다 한미반도체 이 중심으로 낙폭과대 장비주들 조금 더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그 수혜를 좀 동시에 받을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네. 브로드컴으로 우리 글로벌식스 투자자분들은 네. 수익 좀 많이 나셨더라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죠. 뭐 누가 좋아라는 것보다 다수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뭐 실제로도 뭐 전통 강자, 신흥 강자 둘 다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둘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국 주식 사시려면 그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을 사시면 돼요. 브로드컴이 ASIC 커스텀화된 그 AI ASIC 칩이고 범용화된 게 GPU 엔비디아인데 시장이 약간 분리되거나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당분간은 갈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150불 이렇게 가면은 싸지는 않은데 지금 레벨이면 비싸지는 않고요. 하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챌린지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거기에만 몰빵하는 건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같으면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하고 TSMC 중에서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TSMC를 하나 끼고 그다음에 하나 하고 한국에 좀 팔딱팔딱 뛸 수 있는 장비주 이런 정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관련주로는 그 장비 아까 얘기해주신 그런 종목들도 같이 좀 집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박스권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 장비주도 뭐 한 10% 내외의 그런 정도의 트레이딩이고 이것이 혼자서 20-30%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이 퍼져서 에브리바디 해피할 수 있는 것이 한두 주에 온다 이런 건 아닙니다. 내일은 이제 휴장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연말 연초 저희 수익 놓치지 않고 가는 방법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셔야 되고요. 매수는 분할하고 매도는 핑계가 나와서 매도가 바뀔 때는 그 주식이 펀더멘털리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만 다른 섹터로 옮겨가기 때문에 핑계를 주는 섹터는 과감히 또 버리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냉철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도가 2025년이 오늘 마지막에 왔습니다. 내년에 을사년이라고 합니다. 푸른 뱀의 해거든요. 파란 게 뭐냐면 냉철한 거예요. 냉철하게 보셔갖고 이제 부안해동하지 않되 그 이유가 됐을 때는 바로 칼을 쳐서 버리고 집착과 미련을 버리고 애착이 가는 종목은 생각보다는 더 줄여서 좁게 포커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핑계를 가는 종목은 버리고 조금 더 집약해야 되겠습니다. 그 종목들은 지금까지 다 다뤘어요. 네. 장비와 아까 엔터, 조선, 방산. 그렇죠. 맞습니다. 네, 까지 함께 했습니다. 김장혁 투자전략본부장께서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명히 돌파구는 있습니다. 뭐 죽으라는 법은 없고요. 자, 국내외에 대한 투자 전략 저희와 같이 잘 세워가시기 바라고요. 내일 휴장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저희 목요일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